어린이 삼국지 제52회. 이번 편은 정말 제갈량의 그 번뜩이는 지혜, 그리고 조자룡의 정말 멋진 용기,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이야기 흐름을 살짝 먼저 볼까요? 먼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주요 장군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제갈량이랑 노숙의 그 팽팽한 말싸움, 이것도 정말 볼만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 영능성 전투, 또 진정한 사나이 조자룡의 모습, 마지막으로 장비가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까지. 와, 정말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화가 난 주요 장군입니다. 이야, 동호의 그 명장 주유 있잖아요. 이 주유가 제갈량에 꽤 넘어가서 남군이랑 형양성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탁 듣게 된 거예요. 와,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소리치죠. 아니, 우리가 진짜 힘들게 얻은 성을 그 꾀쟁이가 낼름 가로채? 하면서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전에 화살 맞았던 상처 있죠. 그 상처가 덧나서 으악 소리 지르면서 그냥 정신 잃고 쓰러져 버려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노죠. 바로 그때 지혜로운 신하 노숙이 딱 나타나서 주요를 말립니다. 노숙의 말이 진짜 논리적이에요. 장군님,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저 북쪽엔 조조가 버티고 있고 우리 주군께서는 합비에서 힘겹게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비랑 싸우는 그 틈을 타서 조조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시겠어요? 정말 노숙은 이 눈앞의 분노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신하였던 거죠.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드디어 지략가들의 팽팽한 대결, 바로 제갈량과 노숙의 말싸움이 펼쳐집니다. 결국 노숙이 직접 단판을 지으려고 형주성으로 갑니다. 성문에 딱 도착하니까 조자룡이 나와서 맞이하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와, 바람의 깃발은 쫙 펄럭이고 군사들은 또 얼마나 늠름한지. 이걸 보고 노숙이 속으로 이야, 제갈량 이거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감탄을 해요. 어째 벌써부터 기선제압을 좀 당한 것 같죠? 드디어 두 사람이 딱 마주 앉습니다. 노숙이 먼저 포문을 열어야 형주의 9개 성은 우리 동호가 목숨 걸고 지켜낸 거니 당연히 우리 겁니다 하고요. 근데 제갈량이 아랑곳하지 않고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받아치죠. 아니, 형주는 원래 유표의 땅이었고 우리 주군께서는 그분의 동생 같은 분입니다. 조카를 돕는 게 뭐가 잘못겠습니까? 와, 진짜 팽팽한 논리 대결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갈량이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묘수를 딱 꺼내듭니다. 이 말싸움을 끝내려고요. 병풍 뒤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콜록콜록하는 유기공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보시다시피 공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희가 형주를 지키겠습니다. 노숙이 아니 그럼 만약에 돌아가시면요? 하고 물으니까 제갈량이 그때는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하고 흔쾌히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걸로 일단 논쟁은 끝이 나죠. 노숙한테 이 보고를 들은 주유는 당연히 아니 유기가 죽을 때까지 어느 세월이 기다려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죠. 그런데 바로 그때 주군인 손권이 합비에서 위기에 처했다는 급보가 날아온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결국 주유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뭐랄까, 제갈량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늘이 도운 셈이네요. 자, 이제 상황이 유비에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다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형주를 얻었으니 유비는 정말 기뻤겠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계획을 논의하는데 신하 이적이 한 사람을 추천해요. 바로 마씨 오영재 중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소문난 사람인데요. 눈썹에 흰털이 섞여 있어서 백미라고 불리는 마량입니다. 우리가 왜 이번 영화의 백미는 바로 이 장면이야 할 때 쓰는 그 백미 있잖아요. 여럿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뜻의 이 고사성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비를 만난 마량이 정말 명쾌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주군, 형주는 사방이 적이라서 오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남쪽으로 내려가서 무릉, 장사, 계양, 영능 이 네 군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에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와, 이 조언이 훗날 유비 세력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계획이 되죠. 자, 마량의 조언에 따라서 첫 번째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영능성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꾀와 꾀 대결 한번 같이 보시죠. 영능태수의 아들 유현이랑 천하장사 형도영이 군대를 쫙 이끌고 나옵니다. 바로 그때 유비 진영이 쫙 갈라지면서
네 바퀴 수레를 탄 제갈량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는 부채를 살랑이면서 말해요. 백만대군을 이끌던 조조도 내 꾀에 빠져서 도망쳤거늘 네가 감히 나와 맞서겠다고? 어서 항복해라! 하지만 이 형도영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코웃음을 팍 치면서 적벽에서 이긴 건 주유 꾀였지.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도끼를 막 휘두르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빙그레 웃으면서 수레를 휙 돌려서 쏙 들어가 버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제갈량의 전매 특허, 유인 작전이 시작된 거죠. 형도영은 신나서 제갈량을 막 쫓아가죠. 그런데 산모퉁이를 딱 도는 순간 길이 쫙 갈라지면서 어디선가 우레 같은 목소리가 들려와요. 이놈, 거기 안 서! 나 장비가 여기 있다! 보니까 앞에는 장비, 뒤에는 조자룡. 결국 형도영은 꼼짝없이 사로잡히고 맙니다. 자, 여기서 제갈량의 심리전이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글쎄, 이 형도영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인을 잡아오면 너를 용서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하지만 풀려난 형도영이 그냥 돌아갈 리가 없죠. 곧바로 오늘 밤 제갈량이 우리 진을 공격할 겁니다. 그때 덮쳐서 사로잡읍시다. 하면서 역으로 매복 작전을 꾸밉니다. 하지만 우리 제갈량이 누굽니까? 이 모든 걸 손바닥 보듯이 꿰뚫어 보고 있었죠. 당연히 형도영의 역습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그는 조자령의 창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요, 제갈량은 사로잡힌 태수의 아들 유현을 아주 너그럽게 풀어줘요. 이 너그러움에 감동한 영릉태수가 결국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합니다. 정말 이 장면은 힘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인덕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영릉성을 손쉽게 얻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말 진정한 사나이죠. 바로 조자룡입니다. 다음 목표는 계양군인데 이번엔 조자룡이 나섭니다. 근데 계양태수 조범이 조자룡의 명성을 익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당양장판에서 그 100만 대군을 뚫었던 영웅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 하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항복을 합니다. 심지어 성도 같네? 하면서 같은 조씨라는 이유로 의형제까지 맺어요. 의형제를 맺었으니까 이제 잔치를 열겠죠?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쯤 조범이 갑자기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와서 조자룡한테 술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조범의 형수였습니다. 그리고 조범은 조자룡에게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죠. 조범의 제안,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자신의 형수를 아내로 맞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조자룡이 벌떡 일어나서 불같이 화를 내요. 아니, 내가 이미 그대와 형제를 맺었으니 형수님은 곧 나의 형수님이나 마찬가지 아니오. 어찌 이렇게 사람의 도리를 어지럽히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와, 정말 강직하지 않습니까? 조자룡은 딱 눈치챈 거예요. 이 제안은 나를 시험하거나 해치려는 함정이구나 하고요. 결국 조범이 반격해오는 걸 물리치고 성을 다시 점령합니다. 나중에 유비가 아니 근데 왜 결혼을 거절했냐고 물어보니까 조자룡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군께서 아직 천하를 얻지 못하셨는데 제가 어찌 여자 한 명 때문에 이 큰 일을 그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유비가 자령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부다 하면서 크게 칭찬하죠. 이야, 정말 개인의 욕심보다는 대의와 의리를 앞세운 조자룡의 모습 정말 인상 깊네요. 자, 조자룡이 이렇게 멋지게 큰 공을 세우는 모습을 본 한 사람, 이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바로 장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장비가 참다 소리치는 거죠. 아니, 조자룡만 공을 세우고 나만 이게 뭐야? 나한테도 군사 3,000명만 주시오. 당장 무릉으로 쳐들어가서 태수 김선을 확 사로잡아 오겠어. 정말 그 불같은 성격이랑 공을 세우고 싶은 열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제갈량이 장비의 요청을 딱 듣고는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하죠. 과연 제갈량은 이 불같은 장비에게 어떤 약속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장비는 정말 말한 대로 무릉성을 무사히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네요.